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영환입니다. 저는 이제 행정안전부 소속의 사단법인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ISO의 국제 재난 안전에 관련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키워드는 자연재난입니다. 이 자연재난은 아시는 바대로 인위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우리가 천재지변의 성격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측은 많은 예상과 정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자연재해에 대비, 대응, 복구를 할 수 있는 수준에 어느 정도 와 있습니다. 다만 이 북측에서는 아직까지 관련된 정보가 그렇게 저희가 접하기 용이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재난 발생이 되면은 우선 제일 첫 번째 중시하게 되는 것이 인명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느냐, 다쳤느냐. 저희는 이런 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저는 입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발제의 내용을 자연재난을 위주로 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북측에서 대비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우리 북한 지역도 절대 안전지대는 아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한 남측에서 2000년도 이후에 루사와 매미라는 자연재난을 거치면서 북측까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구온난화라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해수 온도가 삼면이 바다에 있는 우리 해수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그 얘기는 태풍의 세력권에서 벗어나지 않고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리적 정보를, 지리적 상황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2년 발생한 태풍 루사 같은 경우는 우리 남측에서는 약 5조 7천억 정도의 돈을 들이면서 약 200명에 가까운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 다음 해에 발생한 2003년도 매미 역시 마찬가지 4조 7천억 정도의 예산과 약 160명 정도의 사람이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자연재난에 관련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봤다면 사회적 재난, 우리가 사회재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적 재난이라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수대교 붕괴에 따라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역시 천재라는 측면보다는 관리에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돼서 약 500명의 사망자와 1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2003년도 2월 18일 날 발생한 대구 지하철 사건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제는 자연재난도 중요하지만 사회재난이 사회적 성숙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남측은 상당히 그러한 위험 부담을 앓고 있는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에 헙스테이트호에 의한 서해안 유류 유출 사고는 우리나라의 해안의 가장 큰 유류 유출 사고였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1000만 명의 자원봉사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일이 돌에 묻은 이끼를 갖다가 기름을 갖다 닦아내는 이러한 그 어떤 전 국민적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예상보다 빨리 복구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 발생한 2014년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이건 천재지변에 가깝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관리의 부실에 의한 하나의 유형으로, 재난 유형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 아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부처가 국민안전처라는 부처로 바뀌면서 우리 정부가 재난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전면적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해경과 소방이 통합되는 통합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현 정부 들어오면서 작년 7월 5일부터 다시 행정안전부라는 조직으로 바뀌면서 소방과 해경의 독립적인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시 통합해서 분리로 가게 된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저번 주에 ISO 회의를 가서 지금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 새로이 응급부라는 이런 부처가 만들어지고 우리 국민안전처, 전 국민안전처 역할과 같이 소방, 해경, 치안 관련되는 모든 조직이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조직으로 가고 있다. 일본은 내각부 중심의 재난관리 컨트롤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9월 12일 날 발생한 경주 지진과 작년 2017년 11월 15일 날 발생한 포항 지진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연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지질학을 중심으로 하는 많은 또 다른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지진 발생 가능성이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지축이 변경이 됐다. 축의 변경에 따른 여유 공간으로 결국은 대륙 간의 이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직까지는 포항에는 280명의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 체육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런 재난이라는 부분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훨씬 더 크다. 다만 이런 경우에 우리 북한 측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최근 핵 운용에 관련된 지하의 실험 이로 인해서 변화된 환경들 그다음에 언론에 뉴스 들으시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대비 이런 문제까지가 지금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한의 재난 사례는 여러 가지 형태로 특히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내용은 지진에 의해서 발생된 내용들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진은 이때까지 우리에게 먼 발치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내용으로는 대한민국 어디고 지진에 안전한 지역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폭우 사례입니다. 작년에 청주와 그다음 부평 이게 소위 게릴라성 호우로 인해서 시우량이 갑자기 시간당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여러분께서 감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얘기는 그야말로 양동이로 물 붓듯이라는 표현이 적합한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내용들이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다음. 그다음에 폭설 부분입니다. 이 폭설 부분이 우리나라는 왜 지구온난화라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오느냐 흔히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만 이 결국은 알래스카 쪽에서 녹은 차가운 물과 난류성 대류가 지금 속초까지 올라옵니다. 이게 만나는 지점이 강원도가 되다 보니까 폭설, 그다음에 지역적 불균형에 의한 기압의 불균형에 의한 폭설이 내리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작년, 재작년 10,000명이 넘는 고리격이 생기는 정도로 이렇게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 가뭄 문제 역시 우리가 매년 지금 겪고 있는 얘기입니다. 시우량 대비 비가 내리는 것과 대비해서 저수 용량이 우리는 동고서저로 되어 있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체류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물을 가둬두면 물이 부영향이 심해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물 관리를 할 것인가. 우리 물 빈곤국으로 우리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문제도 가뭄 문제도 우리 지혜를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2차 물 우리가 쓴 물을 다시 2차로 좀 정화를 시켜서 우리 생활용수로 우리 음용수는 쓰지 못하지만 생활용수로 쓰는 방안들이 일본에서는 많이 사례가 됐습니다. 우리도 물저류지라는 개념을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물을 가둬두는 일종의 이런 업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국가의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체계 상황을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 부처가 재난 유형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또 이 새 정부 맞아 들어서 다시 조직이 분리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떠한 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잘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 측을 보다든지 전제 국가 우리가 좀 이렇게 보기 우리 자유 세계와는 좀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재난관리 체계는 군 체계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DHS라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라는 국방군이 투입되는 이런 형태의 재난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한 IT 대지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군이 이 재난 현장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역할은 전체 첫 번째 움직이는 동선은 군인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북측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우리가 러시아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좀 우리하고 다 자유진영과 다른 나라에서는 전부 군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만일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군이 움직인다. 그러면 정서적으로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어떤 형태든지 우리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 구호, 복구 업무는 일부는 군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향토사단을 중심으로 법적으로 지원하게 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대로 북한은 그 인민보안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컨트롤 타워 우리가 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슬라이드 오른쪽에서 보시는 전담 부서인 인민보안소방대에서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인민보안소방대는 보안국 산하이면서 군의 직접적인 컨트롤을 받는 그런 조직의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왼쪽에서 슬라이드 왼쪽에서 보시는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는 즉 인민보안부와 인민무력부로 되어 있어서 인민무력부는 군이 주둔이 되고 인민보안부에서는 인민보안소방대가 전장에서 보신 슬라이드대로 재난과 안전에 대한 현장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장 지휘관의 대응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조직이 움직이고 있으며 최악의 상황에는 군이 투입되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세계인 투입 사례를 보면 일단 북측 주민이 위험이 판단이 돼서 도저히 그들 힘으로 스스로 헤쳐나오지 못할 때는 주로 군에 움직이는 모든 자원들이 그 주민을 구조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용천역 폭발 사고, 이 텐진항 폭발 사고와 비슷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4년도 이런 대형 사건으로 인해서 약 160, 저희가 추정된 보고는 160여 명 이렇게 합니다만은 뭐 그 이상의 인원이 아니냐 하는 추정론이 많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사망 160명, 부상 1,300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폭발 사고에 대한 복구 수준을 보면 우리보다는 복구가 훨씬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집니다. 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정례화된 군이 투입이 됨으로써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남측 같은 경우에는 협업이라는 개념으로 13개 협업부서가 재난에 대응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각 부처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측은 대규모 재난 발생됐을 때는 복구 단계까지 아까 인민무력부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체제로 북측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는 군이 투입돼서 복구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그 다음에 아파트 평양시에 있는 붕괴 사고가 2014년 5월 13일 날 발생을 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측하고는 좀 다르게 북측은 바로 나와서 과실이 쓴 사람들이 바로 그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좀 지나서 사과를 하게 되는데 우선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 특히 감독 부실, 공사 감독 관리 부실에 대해서 부실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 직접 그 주민들에 나와서 사과하는 이런 과정을 좀 볼 수 있는 게 좀 달리 우리하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역시 이 복구 작업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군 장비가 투입이 되는 이런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복구 작업을
빠른 시간 내 단계 내에서 인명 구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북한 재난관리 사업에서 이제 EU에서는 약 50억 유로에 상당하는 부분을 재난이나 안전, 또 물론 그 안에는 북한의 기근에 의한 영양 실태, 영양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비용으로도 일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만은 북측에 일어나는 재난이 맨 첫 장 첫 화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재난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점점 더 북측도 노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적 차원이든 법적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향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박정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지원해주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대규모의 북측 주민이 만일에 사망을 한다든지 또 그런 피해가 크다고 봤을 때 우리 남측에서도 인도적 지원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내용의 발의를 했습니다. 다음. 특히 이제 북한 주민에 관련되는 건강 이런 부분까지 재난으로 볼 것이냐는 부분은 역시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바라보는 측면은 1차 자연재난에 의해서 발생되는 2차 재난이 저희는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질병, 그다음에 가뭄, 기근 이렇게 연계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더 훨씬 큰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고 우리의 협력 방안이 그쪽 방안이 더 맞는 게 아니냐. 물론 예방과 대비에 대한 측면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응과 복구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시는 대로 북한은 30번째 위험 국가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돼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은 그러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국제 적십자를 통해서 저희가 전력적 합의를 만드는 회의를 개최해서 2017년 10월 3일부터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북 지원을 통한 참여국들이 한 15개 나라가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런 지속적인 인도적 차원의 이런 지원책이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특히 최근에 일어난 남북 화해에 맞추어서 재난과 안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북한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장에 얘기한 화두로 대신 가름할 수 있겠습니다. 남측의 재난이 북측의 재난과 외면되는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섹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보다 많은 관심을 통해서 북한의 재난도 돕고 협력을 통해서 발전을 이뤄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